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하기 전에 약간 질문부터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몰라? 네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 이름이 뭐야? 이름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모르고 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고등학교의 본질적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초등학교하고 달라. 무조건 개념의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리하셔서 머릿속에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 이름을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념으로서 승부를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 장에 그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막 왈가왈부, 막 여기에 저기 말 써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서 한눈에 딱 봐서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잘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매 단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 잘 이용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항등식까지의 기본 개념 그리고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죠. 자, 그렇다는 건 이 과라는 게 붙었으니까 이 단원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배운다? 항등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배운다는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배워야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 과라는 걸로 해갖고 묶어져 있죠. 그렇다는 건 그들의 핵심 내용은 어떻다? 같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눴다는 것은 같은 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점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가면서 이들의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에서 여러분들 나눗셈을 해본 적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겠네요. 자, x의 3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얘가 있습니다. 얘를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x라는 걸 위에다 곱해서 여기에 x의 3제곱 플러스 x까지 만들 거고요. 그런데 연산은 어떻게 한다? 빼기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얘가 살콤 없어질 거고요. 이쪽에 뭐가 된다? 2x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거네요. 자, 이때 얘는 몇 차입니까? 2차죠. 얘는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차수가 나눈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으니까 얘를 뭘로 인정한다? 나머지로 인정한다 라는 거였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자, x의 3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걸요, 목과 나눈 다항식과 목 그리고 나머지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등호를 기점으로 나눗셈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겠죠. 이 정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나머지 정리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정확하게 어떤 식이 되죠? 같은 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무엇이 되냐면 항등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뭐다?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인수분해, 그리고 곱셈공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까지 모두 다가 무슨 식이더라? 항등식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면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뭐가 된다? 항등식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61번입니다.
자, 다항식이 있죠? 근데 식이 있고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항등식 문제거든. 근데 원래 항등식은 어떻게 돼야 돼? 말이 있어야 되죠. 항등식 모든 어떤 의미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본 구조가 당연히 항등식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을 생략합니다. 말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더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역시 여기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다음에도 역시 없습니다. 어떻다고? 말이 사라진다고. 이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뭐다? 그냥 항등식이다.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항등식이다. 그거를 일단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뭐 항등식이라는 거? 자, 그러면 항등식인 것 같아서 뭐 어떡하려고? 목적이 같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미정계수를 찾는 거죠. 이 상황을 두고 미정계수를 찾아라 라는 것이 같습니다. 가령 문제로 진짜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x의 3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걸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를 찾아라 라는 형태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나눈 방식 2차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1차 이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는 걸 달아줍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이거 좀 해봐요. 요거를 3 대신에 내가 x로 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x 하니까 얘 없어지겠죠. 그쵸? 그럼 뭐만 남아? 상수함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얘보다 차수가 낮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2차 또는, 얘가 2차니까 1차 또는 뭐다? 1차보다 작은 상수항이다. 그래서 1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에 존재하게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2차니까 1차 이하의 형태인 것을 해갖고 ax 플러스 b라는 걸 달아줍니다. a가 만약에 0이면 이거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 이하.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값과 b 값을 찾기 위해선 항등식의 기본 요소인 뭘 씁니까?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쓰겠죠. 그를 통해서 a 값과 b 값을 찾아 나간다. 라는 게 뭐다? 같은 점이다. 목표는 똑같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필요한 용어 및 수학적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수학적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어떤 거요? 이런 거요. 자, 얘는요. 나눈 다항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몫이죠. 몫이요. 이거. 그거 아니죠? 자, 얘는 뭡니까? 뭐지?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거야? 얘하고의 순서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 돼. 나눈 다항식 처음, 그 다음에 몫이 다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순서를 이루어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해봐. 순서를 바꿨어. 얘가 곱셈이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이렇게 적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눈 다항식이 a라고 하는 순간 얘가 나머지의 관계를 취하게 되고 얘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차수가 같게 되죠. 차수가 같으면 얘는 나머지가 아니야. 나머지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연으로 인해서 혼동의 역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나눈 다항식 앞에다가 몫을 그 다음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맨 마지막에 달아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기필코 지켜주셔야 되는 핵심적 개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용어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몫을요, 우리는 뭐라 그러면 QX라고 대신합니다. 자,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QX라고 지칭합니다. Q라는 거는 quotient. 좀 느끼한 영어인가요? 자, 어쨌든. 자, quotient라는 뭐 그런 영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Q라는 걸 빌려온 거거든? 알 필요 없어. 수능에 안 나와. 자, 어쨌든 QX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RX라고 얘기를 합니다. remainder.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건 좀 써보자. 띵. remainder. 오예. 자, 얘는요, 이념을 침전물, 나머지 뭐 그런 뜻입니다.
수능에 가끔 나옵니다. 선생님 왜 이건 쓰시고 이건 안 쓰세요? 이거 스펠링 모르세요? 알아. 아는데 니네 필요 없어서 안 쓴 거야. 자, 어쨌든 요거 어떻게 하세요? 수능 영어니까 좀 알아두세요. 수호의 영어 타임이었죠. 그렇죠? 뭐 이건 뭐 어쨌든 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수학하는 거니까 이것만 알아두자. 자, 몫은 QX로 하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RX라고 하기로 한다. 자, 다시요. 용어 정리입니다. 몫을 뭐라고 한다고? QX라고 하기로 했다고. 나머지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RX라고 하기로 했다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때 몫을 어디다 쓰기로 했다고? 나눈 다항식 뒤에 쓰기로 했고 나머지를 그 다음에 쓰기로 했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용어와 그런 다음에 개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뭐 할 거냐면 아름답게 써보도록 하죠. 수학적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걸 우리가 쓰기 전에 이런 거부터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fx가 있었습니다. 얘를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당연히 몫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qx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정리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rx라는 얘가 남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했다? 등호를 기점으로 해갖고 정리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내용이죠. 자, 얘가 만약에 3차야. 그리고 얘가 1차야. 그럼 얘 몇 차겠니? 2차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은 차수의 관계가 있어. A라는 다항식과 QX라는 것을 몫을 곱하는 순간 FX에 해당한 차수가 나오게 돼. 그리고 RX라는 거는 A라는 다항식보다 어때야 돼? 차수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차수에 대한 상관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요, 뭐라고요?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의 최고차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나눈 다항식과 나머지의 관계는 어떤 거다? 얘가 차수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몇 과목지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자, 같이 보죠. 자, 나눈 다항식이 1차입니다. 그리고 몫이 2차예요. 그러면 fx는 몇 차겠어? 3차가 되겠죠. 그렇죠? 1 곱하기 2 해갖고 2 아니야. 문자가 몇 개? 하나. 문자가 몇 개? 2개. 그럼 문자가 몇 번 곱해져? 3번. 그러니까 3차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여기가 1차니까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거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상수항이 되겠네요. 상수항. 자, 그러면 다음 거요. 볼까요? 자, 얘가 5차죠? 나눈 다항식이 2차입니다. 그럼 목은 몇 차야 돼? 3차가 되겠죠. 그렇죠? 2차 곱하기 3차, 5차. 2 더하기 3, 5.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얘가 2차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되니? 1차? 아니죠. 1차 이하가 되죠. 다음에 얘가 3차, 2차니까 얘 뭐니? 5차가 되겠죠? 여러분들 금방 하죠? 3 더하기 2니까 5. 자, 얘가 3차니까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2차 이하. 이하인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얘가 4차고 얘가 1차입니다. 여기 몇 차 들어가? 3차 들어가니? 예, 굿. 자, 그러면 얘가 3차니까 당연히 2차 이하가 나오시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얘가 2차야. 얘가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니? 0차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상수항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쪽은 어떻게 되니? 1차? 다시 한번. 이하, 이하인 거 까먹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갖고 우리가 뭐 했냐면 차수를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한 건데 요거 갖고 만족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뭘 좀 더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상수항이거든. 상수항을 뭐 할 거냐면 미정계수화 시킬 거야. 항등식은 미정계수 찾는 게 목적이라며. 그죠? 자, 그러면 상수항은 미정계수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뭐 어떻게 나타내? 그냥 A라고 나타내면 되지. 그죠? 자, 그러면 1차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럼 A가 0이면 B만 남으니까? B만? 이렇게? 남으니까 1차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차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정리되십니까? 이렇게? 자, 요거
정리하고 우리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정리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문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좀 이런 얘기 좀 하자. 어저께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항상 생각나는 억울한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거야. 우리 학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주차장이 이렇게 있다.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주차장만 뭐야 차만 있는 뭐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3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는 뭐가 없냐면은 지붕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뭐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형태고 당연히 밑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지붕이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주차를 한 거야. 주차를 하고 이제 학원에 들어갔지. 근데 막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온 거야. 나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막 오는 게 막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비가 오는 게 보여. 너무 많이 와갖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양동이로 물 막 부을 때 그때 막 물줄기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막 비가 보이는 거야. 아, 근데 앞불싸.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를 세워놓을 때 설마 비 오겠어? 비 온다는 거 내가 휴대폰으로 보고 갔거든. 근데 설마 비 오겠어?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들어갔어. 그렇다는 거 우산을 갖고 나왔다, 안 갖고 나왔다. 안 갖고 나왔다. 그러면서 그 비를 보면서 내가 후회를 한 거야. 아, 왜 이랬지? 우산 좀 갖고 나올 거야. 잘못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막 뛰어갔어. 어쩔 수 없다. 빨리 뛰어가는 수밖에 없다. 막 뛰어갖고 차 키를 띡 눌렀어. 근데 내 차에서 반응이 안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내 차가 아니야. 헐. 봤더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차를 3층에다 했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차에 2층에다 한 거야. 그래갖고 3층까지 가갖고 비를 쫄딱 맞은 거야. 이 차가 2층에 있는데. 2층에는 당연히 가면 뭐해? 비 안 맞을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억울했어. 누구한테 욕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기억력이 좋아야 돼. 뭐 하자? 암기하자. 어떤 거? 니네 방금 전에 한 거. 개념. 그죠? 나 같은 일 없으려 그러면 개념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59번입니다. 자, 다항식 fx를 2차식 gx로 나눈 몫을 3차식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거 인지가 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써봅시다. 자, fx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식 gx라는 예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몫이 그 다음 자리에 와야 되고 다음에 rx라고 나머지를 써준다 라는 게 약속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차수가 있네요. 얘가 몇 차입니까? 2차라고 돼 있고요. 근데 얘가 몇 차입니까? 3차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fx는 5차식이다. 당연하다. 이죠. 자, 2하고 3이니까 당연히 얘 얼마야? 5차.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rx의 차수는 1이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왜? 1차인 거는 맞아. 1차까지는 맞아. 얘가 2차니까 얘는 1차까지는 맞는데 뒤에 뭐 붙어야 돼? 2하. 그렇죠? 2하 붙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요. 틀린 겁니다. 1 이하이다 라고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다음에 rx가 0이면 그렇다는 거는 얘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됐다? fx는 gx 곱하기 qx의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gx는 fx의 인수이다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자,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6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60번 보시면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다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니까 뭐 해야 돼?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야, 나 방금 전에 막 이렇게 했지. 이거 왜 했을까? 잘 모르겠다. 자, fx를 뭐라고? gx로 나누면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잘 적었습니까? 나눈 당시 앞에 썼습니까? 몫 썼습니까? 나머지 썼습니까? 나 잘했어?
잘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당시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다시 나눴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fx를 뭘로 나눴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 자, 그러면 이때 몫은 무엇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셨을 때 얘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그쵸? 그래서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어떡하냐? 아, 얘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얘가 gx인 거야? 그런 다음에 얘 그냥 내려오면 되겠네?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오답을 내게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목의 자리로 오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얘가 몇 차야? 2차. 근데 얘는 몇 차야? 3차. 그러면 나머지의 차수가 더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떡합니까?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아. 니네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요구하냐면 이런 수학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봐봐.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내가 보니까 얘는 gx라는 얘가 들어갈 것 같아. 얘는 x라는 얘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2가 나와. 무슨 솔? 이런 솔.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순간 이 부분 되죠. 보이십니까? 그렇죠? x 곱하기 x의 제곱, x의 3제곱 되고요. x의 제곱, x 곱하기 x, x제곱 됐고요. x 곱하기 1 얼마 납니까? x 되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게 보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 2가 나왔다. 얘는 상수항, 얘는 2차니까 나머지. 됐죠? 자, 이런 식의 암산의 능력을 니네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 어려울 땐 우리 어떻게 하느냐?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원론. 원론은 뭔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원론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죠. 일단은 gx라는 얘를 씁니다. 그리고요. 몫을 또 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것도 쓰도록 하죠. 이렇게 썼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gx라는 거 쓰게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가 빼지는 순간 이 부분만큼 날아가겠죠. 그러면 뭐가 내려와?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살콤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가 3차고 얘가 2차니까 얘가 나머지가 아닌 거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긴 뭐 들어가겠니? x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x 해서 뭐가 되십니까? 2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차수의 관계로 봤을 때 얘가 나머진 거 금방 보이죠. 그래서 몫은 뭐더라? gx 플러스 x. 나머지는 뭐더라? 2. 이렇게 해갖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수학적 능력입니다. 이렇게 암산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어렵죠. 쉬운 거 놔두고 왜 어렵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왜 원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 그들을 쉽게 안 풀어?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원론으로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 그게 핵심적 개념이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기본 구조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인사니까 요거 내려놓고 항상 내려놓고 바른 자세로 피스.